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십니까.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2023년 올해도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거리의 상점들은 연말 분위기를 내는 예쁜 장식과 음악들로 가득 찼는데요. 이런 때일수록 들뜬 마음을 살짝 가라앉히고 평온한 마음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여러분께 인사드릴 법률 상담 코너로 준비했는데요. 법률 상담을 통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고민을 아주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매주 시간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변호사님 함께 하실 텐데요.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신영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방송사 처음 오셨는데 네.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예, 아주 새로운 분위기고요. 네. 그리고 신선함이 좀 느껴져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네. 앞으로 좋은 만남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궁금해하시는 법률 정보들 많이 잘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유익한 시간 되실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30대 임차인으로 원룸 빌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위층에 누수로 인해서 집에 하자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전자제품과 같은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자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약 1,000만 원으로 예상되며 하자 부분의 사진 및 영상 증거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집주인은 윗집 거주자에게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윗집 주인의 연락처는 제가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주민센터에 문의를 해봐도 윗집 연락처는 얻을 수가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하시면서 너무나 이제 답답한 그런 상황이고 현재도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실 거잖아요. 누수라는 게. 네, 맞습니다. 네. 집 앞에서 계속 이제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네. 이런 어려움은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상담 의뢰하신 분께서 겪고 있는 궁금증은 네.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누수 피해가 발생했는데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것이냐. 네, 누수에 대한 책임. 네. 예, 맞습니다. 그게 첫 번째 쟁점이라고 보이고요. 네. 두 번째는 만약에 윗집 주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연락처를 갖고 있는 게 없는데 네. 어떻게 연락을 해서 보상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렇죠. 진짜 애매해요. 이런 경우에. 예, 맞습니다.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네. 누수 문제는 집합 건물, 뭐 아파트가 됐든 빌라가 됐든 네. 뭐 층층이 쌓이는 그런 집합 건물에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례인 것 같고요. 네. 자주 발생하는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행히도 이 사건에서는 증거가 충분하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보통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네.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충분하게 배상받기가 힘든 사례가 많습니다. 아, 그 물이 우리 집에서 떨어진 게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네. 한다거나요. 예. 예. 그리고 설령 윗집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누수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피해를 당한 상담 의뢰자 분께서 네. 관련 증거를 적절하게 모으지 못해서 네.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사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비용 대략 1,000만 원 정도 예상되는데 그것에 대한 증거 자료, 사진이라든가 영상을 갖고 계시는 사례로 보이는데요. 네. 뭐 예를 들자면 물이 새고 있는 영상이라든가 네. 뭐 한 방울일지 아니면은 뭐 주르륵 흘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물이 떨어지는 그런 영상들 네. 가지고 계시면 유효적절할 것 같고요. 그리고 누수 피해가 발생하면 벽지가 젖든 아니면 벽지가 젖으면 보통 벽지가 이렇게 좀 처진다고 하죠. 네. 주름 같은 게 질 수도 있고. 네, 울죠. 네, 이렇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젖은 흔적이 보이겠죠. 네. 그런 부분도 사진 찍어 놓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리고 곰팡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뭐 어떤 가전 제품이라든가 가구가 물에 젖어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사진 찍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동영상 촬영해 두시고 네. 필요하다면은 물건 샀던 영수증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어떤 시공이 필요한 부분이다, 하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관련 공사업체들을 통해서 견적서를 미리 받아두시는 거, 그것도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은 그러면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 것이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 이 상담 의뢰자께서 살고 있는
분이 원룸 빌라에서 거주 중이신데 30대이시고 임차인입니다. 네. 자기 집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럼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자기 집 주인에게 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인 건데 아니겠죠. 왜냐하면 위층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는 거기 때문에요. 네. 네, 일단 자기 집 주인에게는 책임을 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층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데 네. 두 가지 주체가 있죠. 윗집 주인일 것이냐 아니면 윗집에서 살고 있는 거주자일 것이냐. 또 임차인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윗집도 주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고 네. 임대차를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거기서 윗집을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윗집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점유자, 예, 점유자 상대로 책임을 추궁을 해야 됩니다. 네. 예, 민법 758조에 나와 있는데요.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입니다. 네, 그 민법 규정에 보면 원칙적으로는 점유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희퇴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윗집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충분한 주의 의무를 기울였고 나름의 조치를 했다라고 하면 네. 그 임차인한테는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은 아래층 사람 입장에서는 윗집 임차인한테 책임을 물으면 그럼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냐? 나 아무한테도 보상 못 받게 되는 것이냐라고 좀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럴 수도 그렇지는 있죠. 않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이 공작물 자체에 대해서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민법 758조 1항 단서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 조항에 따라서 윗집 임차인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가 없으면 윗집 소유자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윗집 주인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어떤 과실 책임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책임이기 때문에 윗집 소유자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책임을 추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저도 이제 집이 있으니까 네. 만약에 저희 집에 있는 임차인이 소유자이신가요? 네, 소유자 입장에서 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아래층에서 만약에 누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저는 이제 제가 하거나 아니면은 아파트 측에 막 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문제들이 참 얽히고 설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오늘 일단 상담을 의뢰하신 분은 네. 거주지가 중요합니다. 네. 아파트가 아니라 지금 빌라입니다. 그렇죠. 빌라였죠. 네. 아파트와 빌라는 또 다른 게 있어요. 예,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흔히들 이제 관리사무소라고 하죠. 네. 관리사무소 통해서 조치를 받기도 하지만 담보 책임 기간 내에 있다면 네. 예를 들면 사용 검사나 사용 승인 받고 난 다음에 아니면 입주한 이후부터 담보 책임 기간이 있습니다. 법으로 네. 정해놓은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사례에서는 하자 책임을 보통 묻게 되죠. 네. 하자 책임 예, 있죠.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오늘 사례는 원룸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아파트 네. 사례와는 조금 더 해결하는 방법이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원룸 빌라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면은 네. 집 주인한테 책임을 물으면 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현장을 방문해서 왜 누수가 발생했는지 원인도 한번 따져볼 것이고 네, 네. 만약에 임차인 그러니까 윗집을 기준으로요. 윗집 임차인이 어떤 시설물 같은 것들을 잘못 설치를 해서 그것 때문에 누수가 네. 발생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확인해 봐야죠. 예, 배수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뭐 예를 들자면 음식물 처리기 같은 것도 요즘에 많이 사용하시니까 네. 그런 것들을 뭐 싱크대 밑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누수가 발생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배관이 그렇죠. 역류한다거나 그럴 수 네, 있죠. 네. 그리고 세탁기를 기존에 있는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옮겼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배수 시설을 바꿨다거나 해서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누수가 새로 발생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결국 위층 건물 자체의 구조적인 하자라기보다는 네. 위층을 사용하고 있는 위층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서 네.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위층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실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서 책임을 져야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미리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네. 책임을 미연에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들이
주의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이분께서 또 답답한 게 윗집 주인 연락처를 알 수 없다.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네네. 주민자치센터에도 알려주지 않고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예, 주민센터에서는 알려주지 않겠죠. 네.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흔히들 요즘에 개인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기 때문에 아마 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네. 예. 이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요. 네. 단순하게 아무런 조치가 없이 내가 이 사람 집주인 연락처를 알고 싶다고 해서 법원한테 신청한다고 해서 그렇게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법률적인 절차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실상에서 그냥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을 해보자면 꿀팁인가요? 나름의 꿀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사무실 한번 가보는 것이죠.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부동산 근처, 사무실. 네, 원룸 근처 주변에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셔가지고 네. 요만조만한 사정에 의해서 내가 집주인한테 연락을 해야 된다. 집주인 번호를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원룸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네.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계약서는 아마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제 윗집 주인도 그 동일한 중개사 사무실에 맡겼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그 중개사를 통해서 먼저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이만저만 사정에서 윗집 연락처를 알아야 되는데 그 소유자한테 먼저 연락을 하셔가지고 동의하신다고 하면 저한테 좀 연락을 달라고 아니면 저한테 연락처를 달라고 부탁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부탁일 뿐이지 공인중개사도 개인정보보호법 들먹이면서 네네.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네. 원룸 빌라이기 때문에 아마 등기부가 있을 것입니다. 등기부 등본. 네. 네, 맞습니다. 흔히들 이제 등기부 등본이라고 하는데, 네. 예, 그 등기부를 발급받아 보면 거기에 2층 소유자의 주소가 나와 있죠. 그렇죠. 다만 연락처, 핸드폰 번호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네. 주소는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주소로 우편을 보내서 지금 현재 발생한 상황들에 대해서 우편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사실 집주인도 계속 물이 흐르면은 자기 집도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시기적절하게 조치가 되지 않으면 위층 소유자한테도 더 불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해가 더 커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주소를 등기부 발급 후에 주소를 확인해서 우편을 보내보는 것, 등기 우편 또는 내용 증명 우편을 한번 발송해서 상황 설명을 하고 연락을 달라라고 요청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적인 방법으로는 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인 피고 그러니까 위층 소유자가 되겠죠. 네.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사실 조회 등 절차를 통해서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런저런 이제 법률적인 것들 하기 귀찮아서 내가 그냥 손해보고 말지 하고 나서 그냥 나중에 퇴거할 때 문제가 발생된 걸 보면은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주인이 문제를 제기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생각해 보면은 유비무환이라고 처음부터 그런 하자가 발생할 만한 그런 집에 안 들어가는 게 진짜 좋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런 일들이 또 생길 것을 예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렇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대처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 안에 복구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뭐 정리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경우든 법률적으로 아니면은 생활 속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쟁점이 발생을 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전문가의 상담을 잘 받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상황이 또 너무나 여러 가지니까 정확한 맞습니다. 정보 주셔서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전하는 말씀 잠깐 들으신 후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라디오 3당실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세종 FM 어린이 합창단 안혜슬입니다. 지금 바로 라디오 3당실로 건강상담 질문 보내주세요.
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과 관련된 모든 질문들 받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거나 세종 FM 유튜브 채널 찾아오셔서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다시 듣기 영상에 댓글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네, 시간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앞에서 이제 원룸에 사시는 분께서 큰 불편을 겪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눴는데요. 우리 생활 속에 참 많은 법률적인 문제들이 사실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방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빨리 대처하지 않으면은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요. 자신 주변에 있는 문제들 잘 살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요. 이분도 20대 청년이신 분인데요. 현재 경기도에 살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제가 원래 살던 조치원에 집을 몇 개월 정도 비우게 돼서 제 집에 대학 동창 친구가 거주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고요. 단 조건은 그 친구 외에는 아무도 집에 들이지 말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자신의 애인을 제 동의도 없이 거주시켰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저는 기분이 매우 상했고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그냥 대화를 차단하고 연락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 친구의 약속 위반으로 인한 무단 거주자에 대한 처벌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방을 빌려줄 때 문자 대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원래는 제대로 된 사과받고 그냥 끝내려고 했지만 친구의 이렇게 회피하는 태도가 너무 나빠서 그 친구와 무단으로 사용한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처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하시면서 문의하셨네요. 친한 친구였으니까 이렇게 방도 빌려줬을 것 같은데 네. 친구의 대처가 참 잘못됐었네요.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네. 사례이네요. 네. 예,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흥미로운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20대 청년들 사이에서 있을 법한 그런 사례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세종에도 대학생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이런 경우 발생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질문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단 침입에 대한 처벌도 가능한지 이 두 가지가 궁금하신 사례입니다. 네. 네. 먼저 상담 의뢰자께서 네. 친구에게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몇 개월간 살도록 한 거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떤 개념정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어떤 관계인지에 네. 대한 개념정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개념정의가 돼야 그 다음부터 어떤 방법으로 어떤 법률을 적용해서 해결할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현재 이 상담 주신 내용에는 이 친구에게 거주하도록 하면서 돈을 받았다 아니면 계약서를 썼다라는 내용은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 네. 선의로 그냥 베푼. 네. 네. 호의 행위라고 하죠. 네.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민법상 사용대차 개념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돈을 주고서 일정한 기간을 또 다시 빌려줬다고 하면 그거는 전대차 계약이 될 수 있겠지만 네. 네. 이 경우는 돈을 받고서 빌려준 게 아니기 때문에 사용대차라는 그런 개념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네. 민법 제 609조에 나와 있는 개념이고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거죠. 무상으로. 예, 네. 맞습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그냥 바로 성립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 법률적으로는 어떤 계약을 할 때 말로써 하는 계약, 구두 계약이라고 하죠. 그 네. 계약도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네. 첫 번째로 법률 관계는 사용대차 개념으로 좀 보이고요. 일단 그거를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그 뒤에 있는 거 형사처벌 자체가 가능한지부터 먼저 한번 논의하고 요거부터 정리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사처벌은 제 생각에는 네. 제 그냥 예, 생각에는 어떠실까요? 형사처벌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집을 빌린 건지 어떻게 한 건지 네네. 그 A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친구를 형사처벌할 수 있나요? 네. 궁금하네요. 네. 예. 예, PD님 먼저 결론부터 거의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라디오 상담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네. 예, 상당한 전문가 수준에 이르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네. 형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먼저 아마도 주거 침입죄를 이 상담 의뢰자분께서는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친구에 대해서 아니면 친구 여자친구에 대해서 너무 괘씸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좀 처벌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예, 형법 319조 1항에 따른 주거침입죄인데요. 이 주거침입 행위는 주거자 등의 의사에 반해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네. 하지만 동의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법률적으로 양해가 되어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동의권자가 누구일 것이냐? 원래 살고 있던 이 상담 의뢰자인 것이냐, 아니면은 빌려서 쓰고 있는 차주인 친구가 되는 것이냐? 네. 법률적으로는 동의권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 또는 차주가 동의권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주거권을 충분히 보장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여자친구가 거주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이 사용대차에서 차주인 친구한테 있습니다. 조건을 달았는데요? 예,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조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제가 후반부에 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할 건데요.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형사적으로가 아니라 민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다른 형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퇴거 불응죄입니다. 뭐 들어보셨겠죠? 네. 예. 어떤 공간에 누군가가 무단으로 침입해 있을 때 나가라고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고 있다. 퇴거 불응죄가 적용되겠죠. 네. 이 경우에도 그러면 이 사례의 경우에도 퇴거 불응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냐? 결론적으로는 그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맞습니다. 집을 함부로 빌려줘서는 안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제가 결론부에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네. 집이든 자동차든 물건이든 함부로 빌려주면 아이고. 예, 자기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제가 지금 있습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네. 임대차, 사용대차 같은 그런 주거지의 경우에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임차인, 차주한테 있는 것입니다. 네. 예, 이 사례의 경우에 차주인 친구가 퇴거 요구권자이기 때문에 네. 상담 의뢰자인 20대 청년부는 퇴거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거 불응죄도 성립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기간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네. 뭐 몇 개월 이 정도로 그냥 이야기하고 살기 했는데 이게 구두 계약이 성립돼 가지고 이미 친구가 거의 사용하는 권리가 다 있는 거니까 네네. 뺏어오기가 참 쉽지 않겠네요. 어떻게 해요? 걱정되네요. 네, 네.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당연히 되찾아올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네. 다만 그 방법이 이제 민사적이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형사적으로는 적용되기가 좀 어려운 사례로 보입니다. 네. 네. 다만 그러니까 이 방을 사용하면서 원래부터 있었던 집기류들, 예를 들면 가전제품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훼손을 했다라고 하면 뭐 손괴죄 같은 경우는 또 적용될 수가 있겠죠. 아. 예, 다만 이제 거기서 살고 있었을 때 내 허락 없이 전기며 수도며 어떤 시설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뭐 감가상각이 발생해서 중고품이 됐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형사적으로는 처분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네. 예, 손괴죄도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겠죠. 결론적으로 이제 물건 함부로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예,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법률적인 관계가 사용대차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예, 민법 610조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610조 제2항에 보면 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제3자에게 차용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 대주라는 건 빌려준 사람을 말합니다. 네. 빌려준 20대 상담 의뢰인의 승낙이 없으면 차주인 친구는 제3자 자기 애인에게 이 차용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규정도 있고요. 네. 민법이 적용됩니다. 더군다나 이 사례에서는 다른 사람은 집에 들이지 말라라는 내용으로 문자 대화를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그런 규정에 따라서 이 사용대차 계약상 이 친구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해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형사적으로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는데 네네. 민법적으로는 네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맞습니다. 거군요. 예, 사용대차 계약상 친구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를 하고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은 사용대차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손해배상 금액은 어느 정도로 될 것이냐? 보통 통상적인 그 월세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할 계산해서 계약 해지한 시점부터는 당연히 월세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계약 위반한 시점 있죠. 이 친구가 자기 애인을 데리고 와서 계약을 위반한 그 시점부터 해서 현재 시점까지 해가지고 손해배상으로 월세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일을 겪어보거나 들어본 적이 없어서 네네. 설마 이게 전혀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맞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법을 좀 잘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법상식이라는 게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데요. 네. 법률 상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귀 기울이시면서 좋은 정보들 앞으로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라는 속담이 있죠. 네. 예, 이 사례 꼭 필요한 속담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례이든 실생활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궁금하거나 의문하는 점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검토하고 확인하고 네. 조치를 하는 그런 습관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저희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과 함께 하면서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그런 법률적인 상식, 지식들이 많이 향상이 되어서 일상생활하는 데 충분한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좋은 교훈 하나 얻었는데 아무리 친한 친구더라도 네네. 물건을 집을 쉽게 빌려줘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진짜 사람 마음이 언제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법률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겠다는 생각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셨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 이용해 주시고요. 유튜브 세종 FM 채널에도 방송 후에 올라가니까요. 꼭 찾아오셔서 궁금하신 질문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